네, 안녕하세요. 사진가를 위한 진짜 컬러 매니지먼트를 진행하고 있는 컬러테크 연구소의 김환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좀 찾아뵙고 있죠. 지금 이제 제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모니터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 시간이 바로 그 모니터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컬러 매니지먼트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파트 3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제대로 알기의 첫 시간으로 모니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뭐 CRT 모니터, 뭐 LCD 모니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모니터는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LCD 모니터죠. 그래서 LCD 모니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RT나 올레드나 뭐 이런 모니터들은 오늘의 이제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그 준비된 내용을 이쪽 그 모니터에 제가 띄워봤습니다. LCD 모니터의 특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모니터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모니터를 사용을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그런 어떤 속성들을 좀 정리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화면 크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횡비, 해상도, 그 다음에 그 해당 LCD 패널에 사용된 기술, 그리고 백라이트, 색상 재현 영역이요. 그리고 밝기, 명암비, 응답 속도, 지원 포트, 뭐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지원, 화면 및 베젤의 마감 방법, 요 정도가 아무래도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글씨를 보시면 밝은 글씨가 있고 회색 글씨가 있죠. 제가 요거는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회색으로 좀 음영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들께서 덜 신경 쓰셔도 되는 부분, 사진을 하시는 입장에서 덜 신경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흰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하신다면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 LCD 모니터의 선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제 초점으로 아셔야 될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정지 영상의 사진 이미지를 보실 때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영상이나 영화나 게임이나 뭐 TV를 보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된다면은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화면 크기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다양한 모니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들 모니터 중에서 가장 작은 모니터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모니터가 되겠는데, 이 정도 크기가 23인치 모니터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대세를 이루었던 모니터가 여기 보시는 이런 24인치급 모니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인치에서 이제 27인치 모니터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얘도 27인치, 얘도 27인치죠. 그 후에 이제 나온 좀 특이한 모델로는 바로 왼쪽에 있는 이런 29인치 모니터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보실 때 29인치 모니터인데 27인치보다 작아 보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이제 좀 더 울트라 와이드한 모니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사이즈를 재보면 29인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인기를 얻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니터는 바로 이 30인치 모니터가 되겠죠. 과거에는 30인치 모니터는 상당히 큰 가격, 비싼 가격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모니터들도 좀 많이 저렴한 가격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종횡비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보통 영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화면 종횡비는 16:9 풀 HD를 기준으로 했을 때 16:9의 화면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가 16이면 세로가 9 정도의 가로 세로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모니터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24인치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는 16:10의 모니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27인치 모니터들은 이제 다시 16:9로 돌아갔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HD급의 컨텐츠를 뭐 영화로 보신다거나 할 때 위아래에 그 검정색으로 된 마킹이 없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풀 HD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종횡비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다시 30인치로 가면서 30인치에서는 다시 16대 10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30인치 모니터들은 다 16대 10이고요.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런 이제 좀 변태적인 종횡비를 가진 모니터는 21대 9에 뭐 그게 이제 영화 같은 그런 시네마 쪽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비율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 잘 모르는데요. 21대 9 모니터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뭐 LG에서도 나오고 있고 델에서도 나오고 있고 뭐 다른 여타 브랜드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기와 종횡비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 사진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편집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1대 9 모니터에서 포토샵을 띄워놓고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이제 에디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4대 3의 이미지를 에디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다양한 종류의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른쪽에 배치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신다면 좀 더 넓은 그런 울트라 와이드 형태의 비율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이런 그 21대 9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로는 지금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은 동영상 편집하실 때 이런 그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들이 상당히 좀 장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타임 프레임이 밑에 쫙 길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의외의 장점을 발견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지금 여기 있는 모니터들은 전부 다 해상도가 최소한 풀 HD급 이상의 모니터입니다. 우리가 풀 HD라 하면은 뭐 1920에 1080 가로로 1920 세로로 1080 해상도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풀 HD라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모니터들은 예외 없이 다 풀 HD 이상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런 27인치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는 2560에 1440 해상도고 여기 있는 30인치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2560인데 1600 16대 9, 16대 10 모니터이기 때문에 2560에 160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그 비슷한 해상도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윈도우를 사용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27인치 모니터에서 보실 때보다 30인치 모니터에서 보실 때 좀 더 글자의 크기를 크게 보실 수 있는 장점은 있겠죠. 요즘 이제 뭐 운영 체제가 뭐 맥을 사용을 하신다거나 윈도우 7이나 8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용자가 직접 어떤 폰트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제어 폭이 좀 늘어나서 상대적인 영향이 덜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 전통적인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실 때는 글씨 크기에 많이 민감하셨을 거고요.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그 같은 해상도라면 더 큰 인치의 크기의 모니터에서 글씨를 보시면 좀 더 큰 글씨로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크게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바로 이 패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패널에 사용된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사진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패널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일반 패널과 광시야각 패널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패널이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TN 패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위스티드 네마틱이라고 해서 아주 저렴한 패널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패널, 그리고 대부분의 한 10만 원대 모니터들, 아주 저렴한 모니터들에 들어있는 그런 패널들은 대부분 다 TN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TN 패널은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지고 밝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에서는 사진 편집하지 말라는 얘기도 그런 연유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여기에 있는 모니터들 중에서는 TN 패널이 없습니다. 네. TN 패널이 있다면 요거 있네요. 여기 있는 저는 이제 맥북 에어를 주로 쓰고 있는데 이 맥북 에어의 레티나가 아닌 일반 버전 그 맥북 에어는 TN 패널입니다.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IPS라고 불리우는 광시야각 패널이 사용된 모니터들입니다.
저 맨 끝에 있는 이제 HP부터 A조, LG까지 이제 IPS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IPS와 유사 기술인 PLS 라는 이름의 패널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쪽도 IPS, 그 다음에 이쪽도 30인치급 모니터들도 전부 다 IPS 패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급적 IPS나 PLS와 같은 광시야각 패널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TN 패널은 가급적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TN 패널 노트북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데스크탑 모니터를 좀 고급 패널인 IPS 패널이나 PLS 패널을 사용한 고급 모니터들을 이렇게 외부 연결을 하셔가지고 사진 편집하실 때 사용을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좀 더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패널 기술은 단순히 시야각만 결정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만 이제 비트 뎁스라고 해서 비트 심도에 대한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TN 패널, 아까 말씀드렸던 저렴한 패널, 저가의 TN 패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컬러가 6비트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원색 채널을 이용을 해서 컬러를 표현을 하는데, 그 레드 채널 한 채널당 표현되는 컬러가 6비트예요. 그래서 64단계로 컬러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4, 64, 64를 곱해서 26만 색상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TN 패널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얘를 색을 섞는다든지 해가지고 유사 8비트, 가상 8비트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디더링이라든지 뭐 FRC라든지 프레임 레이트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 색 몇 번, 이 색 몇 번 보여주고 해가지고 색을 섞어가지고 뭐 1620만 가지 색상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패널에 보여주는 색상 자체가 6비트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염가형 패널들은 여러분들이 사진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광시야각 패널들, IPS나 PLS 패널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8비트에서 10비트의 그런 액정이 구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급적이면 좀 TN 패널만 아닌 다른 패널을 가급적이면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조사가 스펙상으로 잘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좀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요, IPS 중에서 염가형 IPS들, 좀 저가형 IPS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8비트가 아니라 6비트에 이제 어드밴스드 FRC를 붙여가지고 가상 8비트로 돌아가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FRC도 뭐랄까요, 좀 고급형 회로, FRC 회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 눈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괜찮은 준수한 수준의 8비트 컬러를 보여주는데, 아주 저렴한 그런 그 FRC 회로를 집어넣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그 색을 섞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의 좀 떨어지는 품질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직접 만나본 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IPS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 심도가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위험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패널의 기술이 비트를 결정한다. 여러분들이 찍으신 RGB 이미지들, 이제 DSLR 카메라로 찍으신 이미지들은 기본적으로 8비트거든요. 거기다 로 파일 작업까지 하시면 뭐 16비트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카메라에서 그 비트 심도 결정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니터에서 그 이미지를 보실 때 8비트조차 안 보여주고 6비트로만 본다? 그러면은 너무나 이 다운그레이딩이 돼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비트 이상은 지원하는 모니터들을 사용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패널 기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라이트가 있습니다. 백라이트는 회색으로 되어 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LED 백라이트를 사용을 하실 겁니다. 지금 구매를 하신다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뭐 패널을
패널의 백라이트를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이미 A조 모니터까지도 다 LED 백라이트를 사용을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그 30인치 모니터들까지도 백라이트를 전부 다 LED 백라이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컬러 개멋, 이제 사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컬러 개멋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컬러 개멋은 이제 색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색상 재현 영역이라고도 하는데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일반 색역이 있고요. 광색역이 있습니다. 일반 색역은 sRGB급, sRGB 수준의 그런 어떤 그 색상 재현 영역을 보여주는 아이고요. 그다음에 광색역은 어도비 RGB급, 어도비 RGB 수준의 색역을 보여주는 모니터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준비된 모니터들 중에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단종된 모니터인데요. HP의 그 드림컬러 2480, LX2480ZX라는 모델인데, 이건 뭐 보실 필요 없겠습니다. 어쨌든 RGB LED 백라이트를 채용을 해서 어도비 RGB 이상의 색역을 보여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용 모니터로 많이 사용하시는 A조의 이제 CG급 모니터, 당연히 어도비 RGB급의 색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그 21대구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는 sRGB급의 색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EA83이라는 모니터인데 LED 백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어도비 RGB급의 광색역을 보여주는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삼성의 S27B970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RGB급의 여기 잠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sRGB급의 일반 색역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된 요 30인치 두 개의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어도비 RGB급의 광색역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선택을 하실 때는 sRGB급으로 가실 것이냐, 어도비 RGB급으로 가실 것이냐를 선택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색역 모니터는 일반 색역 모니터보다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sRGB 색 공간으로만 사진을 찍고, 저는 오로지 무조건 sRGB 작업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웹 디자인, 웹에 올리는 용도의 사진만을 찍습니다. 출력 같은 거 전혀 안 합니다 하시면은 광색역 모니터보다는 일반 색역 모니터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는 로 파일을 찍습니다. 로 파일 주로 다루고요.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사진들 작업을 합니다. 뭐 로 파일 에디팅도 자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진을 출력도 하세요. 뭐 파인 아트 프린팅을 하신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광색역으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이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 광색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표준 그 색공간인 sRGB보다 넓은 색역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약간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뭐 모니터 프로파일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맥에서는 그나마 뭐 문제없이 사용을 하시는데, 특히나 이제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이 광색역 모니터를 딱 처음 쓰시면 프로파일이 없으셔가지고 막 채도가 막 과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시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광색역 모니터는 쓸만한 모니터가 못 돼,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계시죠.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프로파일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광색역 모니터도 제대로만 다뤄주시면 여러분들이 찍으신 어도비 RGB 사진이나 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보실 수 있고, 출력물을 제대로 모니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색역 모니터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활용을 하시면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루미넌스라고 하는 브라이트니스, 밝기입니다. 모니터의 밝기. 모니터의 밝기는 사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쪽을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걸 이제 줌인을 잠깐 해주시면은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에이조의 컬러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띄워놨습니다. 뭐 이제 프린팅 용도라든지 포토그래피 용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셋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타겟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브라이트니스라고 해서 밝기가 100칸델라 정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력물과 모니터를 서로 대조를 해서 확인을 하시고자 할 때 모니터에서 출력물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자 할 때는 모니터에는 좀 낮은 밝기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최소한 120칸델라 또는 그 이하의 밝기가 요구가 되거든요. 그렇게 밝기를 낮추셔야지만 실제 출력물과 대조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시뮬레이션도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어떤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는 밝기를 아무리 낮춰도 120칸델라 이하로 안 줄어드는 모니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출력물을 시뮬레이션을 하신다거나 사진 작업을 하실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가 충분히 낮은 밝기를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웬만한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지원을 하는데요. 특정 모니터들 보면은 이런 모니터의 OSD 메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메뉴 버튼 딱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OSD 메뉴가 뜨잖아요. OSD 메뉴에서 밝기를 쫙 낮춘다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는데 아무리 낮춰도 밝기가 120 이하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120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파악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보고 이거는 100칸델라야, 이거는 120칸델라야 이렇게 안 되잖아요. 보통 요런 네. 이런 센서들 가지고 보통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센서를 모니터에다가 대고 100칸델라인지 120칸델라인지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 모니터랑 프린트물의 매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색온도도 아니고 감마도 아니고 밝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충분히 낮은 밝기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분명히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밝기에 대한 제어가 자유로운 그런 모니터를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라스트 레이쇼가 있는데요. 명암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니터에서 스펙을 보실 때 항상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명암비, 그렇죠? 그래서 무슨 뭐 고정 명암비가 1000대 1이고 동적 명암비가 뭐 5만 대 1이고 500만 대 1이고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러 이 모니터 제조사들에서 이제 마케팅적인 이제 그런 문구로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명암비는 쳐다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전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암비라는 게 뭐냐면은요, 백색과 흑색의 비율이에요. 예를 들면 백색이 100칸델라고 흑색이 1칸델라면 명암비는 100대 1입니다. 그런데 백색이 100칸델라인데 흑색이 0.1칸델라면 명암비는 어떨까요? 1000대 1이죠. 그러면은 결국 백색을 높이는 건 뭐 이런 지금 준비된 모니터들 대부분 그 백색의 밝기, 그러니까 가장 밝은 밝기가 한 300칸델라에서 500칸델라 수준입니다. 그 이상은 안 올라가요, 보통 대부분. 그런데 그렇다면은 명암비를 높이려면 할 수 있는 거는 블랙을 낮추는 거거든요. 블랙을 0.1이 아닌 뭐 0.01, 0. 뭐 이렇게 가면은 막 명암비가 막 100만 대 1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데,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0.1 칸델라의 블랙을 보는 것이나 0.01 칸델라의 블랙을 보는 것에서 블랙이 차이가 심하게 나네, 여러분들이 눈으로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블랙은 블랙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사실. 그리고 스펙에서 있을 이유도 사실은 없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있는 이유가 LCD 모니터들의 공통적인 물리적 특성 중에 하나가 블랙 표현에 있어서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런 그 LCD 모니터는 전부 다 수광형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백라이트는 항상 밝게 켜 있어요. 그런데 얘를 앞에 있는 RGB 필터가 막아서 블랙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빛샘 현상 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주변의 빛을 다 끄신 상태에서 LCD 모니터에 블랙을 딱 띄워놓고 보시면 애가 좀 밝아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LCD 모니터의 물리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얼마나 잘 막느냐 못 막느냐 이거는 사실 크게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명암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암실 상황에서 블랙이 자꾸 뜨는 것이
이렇게 자꾸 눈에 거슬리시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시지 않는 이상은 명암비는 보실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폰스 타임, 응답 속도죠. 요건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겠는데, 사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응답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응답 속도 부분도 오늘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포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모니터들은 요즘 이제 DVI 포트 아니면은 HDMI 아니면은 뭐 디스플레이 포트 뭐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들을 지원을 하는데요. 요즘 뭐 최근에 이제 그냥 대세가 된 게 디스플레이 포트이기 때문에 DP 포트를 지원하는 모니터인지 확인을 하시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캘리브레이션 서포트라고 해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의 지원 여부가 되겠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은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과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오늘 모니터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과거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면 사실 에이조 모니터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조의 컬러 엣지라고 하는 CG급 모니터, 그리고 또 뭐 이제 NEC도 있었고 뭐 미쓰비시도 있었고 라시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에이조 모니터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이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의 지원이었죠. 이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센서를 갖다 대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캘리브레이션을 통한 교정치가 그래픽 카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의 자체 그 스케일러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AD 보드가 있을 텐데요. OSD를 띄워주는 그 AD 보드의 LUT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고, 그럼 그거와 반대되는 의미인 이제 뭐 스파이더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은 교정치가 그래픽 카드로 가는 겁니다. 왜냐? 모니터랑 직접 통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퀄리티로 보자면 무조건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의 교정 품질이 더 좋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에이조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만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고가의 그런 전문가용 이라는 이름을 붙인 모니터들에서는 이런 트루컬러 프로, 트루컬러 파인더라고 해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을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SE7 B970 같은 이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라고 해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충실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델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을 하지요. 그래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 하나의 그런 모니터를 선택을 하실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확인하시면 좋은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니터 제조사들의 경향도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기 더 많은 모니터들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 쪽의 모니터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의 경향이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된 것은 화면 및 베젤의 마감 방법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글레어 패널이냐 아니면 넌 글레어 패널이냐.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얘가 글레어 패널이고 얘가 넌 글레어 패널입니다. 그러니까 글로시하지 않은 매트 스크린 아니면 얘는 글로시 스크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빛 반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인데요. 보통 대표적인 글레어 패널이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 같은 거나 아이맥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글레어 패널을 사용을 했는데요. 글레어 패널의 특성은 뭘까요? 빛 반사가 있죠.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카메라맨도 이렇게 비치지만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본인의 모습이 비칩니다. 근데 매트 스크린에서는 넌 글레어 패널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주변의 광원에 대한 반사가 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글레어 패널이냐 아니냐의 여부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하실 때 있어서 고려해야 될 하나의 요소일 것 같습니다. 글레어 패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오늘은 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었습니다만 제가 되게 원색의 적색 또는 뭐 노란색 또는 뭐 초록색 옷을 입고 글레어 패널 앞에서 사진 편집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느샌가 모르게 자신의 옷 색깔이 여러분들의 사진에 반영이 되실 거예요. 바이어스가 걸리는 거죠. 편향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글레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더 이뻐 보이죠. 예, 이뻐 보이고 좀 더 쨍해 보이고 명암 대비가 더 좀 더 강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뭐 사진의 이미지 자체가 쨍해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더 이쁜 사진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베젤 같은 경우에는 요쪽 이 외부의 베젤 이 프레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프레임도 반사 재질이냐 비반사 재질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루 10시간씩 막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넌글레어가 눈의 피로를 덜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작업물에 영향을 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에이저 모니터에서 글레어 패널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에이저 모니터에서 글레어 베젤을 사용한 적도 없겠죠. 예, 그래서 전문가용 모니터의 특성, 사진을 다루는 작업과 같은 그런 전문적인 컬러 작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겠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가 있는데요. 뭐 기타는 뭐 설명드릴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그 사용 특성에 따라서 뭐 모니터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뭐 스피커가 있냐, TV를 지원하냐, 뭐 PIP 모드가 지원이 되냐, 뭐 다양한 종류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모니터를 사실 때 그런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한 가지 설명을 좀 빼먹었는데요. 노트북이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릴 때 대부분의 노트북은 TN 패널이다. 그래서 노트북은 사진 편집하실 때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또 사실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을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노트북, 심지어 TN 패널 노트북을 캘리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사진은 이쁘게 나옵니다만, 요즘 또 노트북의 최신 추세는 그런 노트북이 IPS 패널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PS 패널이나 광시야각 패널이죠. 그래서 이제 PLS라든지 이런 광시야각 패널을 사용하는 노트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노트북을 사실 때도 이런 패널들 고려하실 수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심지어 13인치인데도 FHD 1920에 1080을 지원을 하고요. 요즘 또 뭐 뉴스 보니까는 심지어 뭐 2560 또는 뭐 그 이상의, 아니면은 뭐 무슨 4K까지 지원되는 뭐 그런 노트북 패널이 나올 지경이니까요. 그래서 노트북도 구매하실 때 패널에 대한 특성을 잘 판단하시고 파악하시고 구매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엔 노트북 패널도 IPS가 들어가는구나. 대표적으로 가장 그 훌륭한 패널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저 레티나 디스플레이죠. 애플의 그 맥북 프로 레티나라든지 그런 레티나 디스플레이들 같은 경우는 100% RGB, sRGB 색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광시야각 패널인 IP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런 그 IPS 패널이 들어간 노트북의 그 패널들이 여러분들이 그 알고 계시는 기존의 그 맥북 프로 레티나와 같은 레티나 디스플레이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그렇진 못한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야각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만 비트 쪽에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시고 노트북 구매 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질문이 좀 많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올려주시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의 기술이나 트렌드는 진짜 시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바뀌는 그런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동영상이 1년 후에는 또 무의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제 LCD 모니터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하나씩 바로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사진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초석입니다.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기반입니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는 모니터로 사진을 보셔야죠. 그게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그 기준이 안 잡혀 있으면 완전 재앙이 돼 버립니다. 출력도
사진을 찍으실 때도 이게 내가 뭐 예를 들면 노출을 제대로 잡았냐 안 잡았냐, 또는 출력을 했을 때 이게 프린터의 문제냐 용지의 문제냐 잉크의 문제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 안 되면 완전 재앙이죠.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준점이 되는 모니터의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